지금 벌써 5,400명의 동접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유권자로서의 어떤 책무 오늘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제일 궁금한 거는 공천 후유증이 가장 궁금해요. 공천 후유증. 누가 탈당했다, 뭐 경선에 불복했다 네. 이런 거 이 식으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공천 후유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선거 보면은 네. 민주당 공천이 좀 더 시끄러웠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상대적으로 좀 그쵸, 조용한 네,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도 상당히 약화됐고, 민주당 경쟁력은 굉장히 저하됐고, 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른 이슈가 이제 터져가지고 다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저는 두세 번 이상 출렁거릴 거라고 봅니다. 두세 번 이상.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군요. 유 대표님,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양당 공천 모두 네.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서 청년이 사라진 첫 번째 선거입니다. 아무도 청년을 호명하지 않았고. 원래는 좀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청년회의가? 네, 그거는 뭐 옛날에 김대중 그 총재죠, 총재 아하. 시절에도 있었고 DJ. 다 있었죠. 사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586들은 그때 청년이었죠. 네. 그때 김대중 총재가 픽업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었고 청년 이슈는 언제나 많은데 이번엔 더 고령화됐습니다. 더 고령화됐고 더 기득권화됐다 뭐 이런 표현도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공천은 뭐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자면 약간 비명행사 공천이었는데 이명 행사. 물론 뭐 우리 그 한진희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있어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당원 당심이라는 것이 지금은 민심과 상당히 분리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뭐 박광원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 하위 20%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박용진 의원 지난 총선 최다 득표자입니다. 네. 예, 서울 지역. 그리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 그럼 국회의원 하위 평가 20%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전체 판세, 결과까지 좀 영향을 미칠까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령 뭐 다른 이슈들이 없었으면 네. 공천 파동이 서울 지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제가 가령 그 이종섭 호주 대사 그 건이 터지기 전에 네. 흐름을 보면은 저는 그때 한강벨트가 이미 침수됐다고 봤습니다. 침수요. 국민의힘에 의해서 민주당 현역들이 아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강병원 이 강북벨트 두 개의 거점 공천 파동이 진행이 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결국은 이제 중도층 민심이잖아요. 가령 뭐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행사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퍼셉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친윤 공천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친윤 공천이라고 받아들이면 친윤 공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거는 이게 진실의 게임이야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천 후유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용진 건은 굉장히 클 거다. 클 거다. 클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 공천 인물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정권 심판 프레임이 강력하게 살아나면 공천 이슈를 덮고 가겠죠. 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관전 포인트. 우리 대표님. 예. 이 한동안 조용했던 이 국민의힘 공천에 예. 느슨했던 이 공천에 텐션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도태우, 예. 장예찬 이 두 분의 이슈 때문에 다시금 이슈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장해찬 후보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동일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 안 될 거예요. 경선 참여하면 그래요? 네, 동일 지역구 출마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어허.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네. 사실 공천 전반에 좀 문제가 좀 많았는데 저 두 후보를 그래도 사퇴시킨 거는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정봉주
후보를 어쨌든 조기에 사퇴시킨 거 잘한 거다.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리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용산에서 좀 이렇게 케어하고 있던 분 아닌가 싶은데 네. 그게 과감하게 어쨌든 그 사퇴를 시킨 것 뭐 이런 건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퇴를 하면 일단락 됩니다 대체로. 아, 그렇습니까? 예, 더 이상 여러분.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렇죠. 얘기가 나와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가령 지금 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문석 후보 예. 네.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설화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지금 네네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제 김부겸 지금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네. 김부겸 선대위원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의견이 좀 달라요.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사과는 하되 그만둘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일이다. 있는 일이니까 네. 그러나 표현이 과했으니까 사과는 하되 후보를 사퇴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내부에 그런 기류들 갈등의 기류들이 좀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디서 또 누가 이 과거 행적이 드러날지 아무튼 공천이 끝나도 선거 기간 중에는 네. 항상 이런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